중국의 폐쇄적인 정책과 자국 기업 밀어주기에 희생양이 되는 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철수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9월 말경에 삼성전자는 중국 내 마지막으로 남았던 스마트폰 생산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 최후의 공장 이름은 광둥성 후이저우시 공장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또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공장이더라고요. 최초 설립 당시 우리의 제6공화국 시절 1992년 8월 한중 수교 당시에 세워진 공장인데 후이저우시 정부와 조인트 벤처 계약을 체결한 후에 결국 지금까지 27년 만에 삼성전자는 완전 철수를 하고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한 것이죠. 자, 이게 삼성전자가 쓰던 중국 후이저우에 있는 공장 전경이고요. 이것을 두고 중국 언론들은 기사를 쏟아냈는데 의외로 삼성이 품위 있게 철수했다 라면서 칭찬하는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철수하는 길에도 깔끔하게 기존 일하던 직원들의 복지 등에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는 직원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주거나 동종업계에 이직할 수 있게 추천서를 써준다거나 심지어 퇴직금을 지급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중국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퇴직자한테 퇴직금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중국에서는 그런 퇴직금을 받는다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해요. 본인이 알아서 나가든 회사 사정에 의해서 나가든 그냥 월급만 잘 받고 나가면 된다, 이런 개념인데 월급에 퇴직금까지 얹어서 돈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중국 회사가 공장을 폐쇄하는 거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없었을 건데 한국에서 온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것도 주니까 자기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회사가 그럴 수 있냐 라면서 욕하기는커녕 멋지다 라고 칭찬을 하거나 오히려 고맙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한국에서는 그동안 수고했다고 회사에서 퇴직자한테 선물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웬만한 대형기업에 연차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면 퇴직할 때 이런 선물은 구경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일하던 직원들한테 퇴직금 더하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하면서 고급 브랜드 시계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연차가 되는 고창급들이 퇴직을 하면 회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팀원끼리 돈을 조금씩 모아서 선물을 사거나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보긴 했는데 경력이 얼마 안 된 직원들한테는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역시 삼성은 삼성이네요. 중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안 줘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고 철수한다니까 중국 언론들에서 칭찬을 할 만도 하네요. 삼성의 이미지가 한층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동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떠난 직후인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후이저우 지역사회가 삼성공장 폐쇄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수 후의 동향은 그 공장은 인근 식당에 손님이 급감을 하고 편의점은 매출 80%가 급락을 해서 폐업 위기 매장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후이저우시의 소득 자체도 27%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또한 후이저우시 말고 그보다 더 큰 지역 개념인 광둥성 안에서만 하청업체 등 100여 개의 소규모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완전 카오스 혼돈의 시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이거 가만 보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대마도와 상황이 비슷해진 것 같네요. 그쪽도 한국 관광객이 발길을 끈 차 대혼란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여튼 중국 후이저우시도 쉽게 말하자면 삼성이라는 몸통에 해당하는 물주가 빠져버리니까 그 주변에 붙어있던 잔가지들은 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는 거죠. 상황이 정말 어둡고 심각한가 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이 국면을 보고 후이저우의 풍경은 고통 그 자체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한 식당 사장님과 한 인터뷰에서는 삼성이 있을 때는 한 달 매출이 6만에서 7만 위안이었다. 한국 돈으로 약 1,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출 감소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루에 고작 두세 테이블 정도밖에 손님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편의점 사장 리화라는 사람은 지역 주민의 소비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 라면서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는 농민공이 많았다 라고 했는데 이 농민공이란 건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가서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여기가 돈이 안 되는 지역인 것을 알게 되자 다들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모두 떠났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 매출이 전달보다 80%나 떨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돈을 못 버는 곳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는 것도 맞죠. 빨리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른 도시로 떠나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안타까운 게 다른 업종 사장들하고도 얘기해봤는데 다 똑같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약국과 슈퍼마켓, 식당, 편의점, 인터넷 카페, 숙박업소, 심지어 유흥 관련 업소까지 대부분의 손님은 삼성공장의 노동자들이었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인 게 1992년 이후 근 30여 년간을 삼성공장이 후이저우 지역 경제를 먹여 살렸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삼성 후이저우 공장에 1993년에 노래 듣는 카세트 있잖아요. 이것의 대량 생산으로 한국 돈으로 약 38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90년대 당시로서는 엄청 큰 금액이죠.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자 MP3 플레이어 대량 생산으로 호황기를 누렸고 그리고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2011년은 최고 전성기로 그 해에만 무려 7014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수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 호황기 때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수용
사용하기 위한 기숙사 건물을 6, 7층짜리 건물 100채를 지었다고 합니다. 역시 대륙의 규모는 엄청나네요. 그런데 삼성이 떠난 후에 후폭풍이 왔는데 인근 잘 나가던 아파트의 집값은 삼성 철수 직후 딱 1개월간 2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48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억 원 정도 하던 아파트 값이 딱 1개월 동안 100만 위안이 떨어져서 약 6억 5천만 원 정도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삼성 공장이 나갔는데도 6억 5천만 원이라니 중국도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또 아우성인 데가 이 외에도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삼성 공장에서 약 100km 떨어진 둥관 공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삼성 공장하고 협력을 맺고 필요한 부품이나 재료를 대주던 공장이었는데 이 공장은 삼성이 있을 때도 경영난으로 한국 돈으로 약 4천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해서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았는데 삼성이 나간 이후엔 어떻게 되는지 불을 보듯 뻔해지니 바로 이 공장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둥관 공장의 직원들은 삼성 공장이 없는 현재 일거리가 없어졌으니 권고사직 형태로 직원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남은 직원들도 현재 3개월간 강제 휴가 혹은 주 3일만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력이 오래된 중년 직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는데 삼성 공장이 호황기일 때 아까 삼성에서 기숙사 100채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둥관 공장도 협력업체다 보니까 같이 호황기를 누려서 인근의 건물 40채를 통으로 다 빌려서 직원 기숙사로 썼을 정도로 잘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니 역시 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했고요. 삼성 공장이 나간 지금의 상황은 아예 지역의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버린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중국 후이저우시에서 삼성 공장이 철수한 후에 마치 대마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폰 점유율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62.7%, 삼성이 6.7%, 뒤이어 샤프 5.3%, 소니 4.0%, 화떼 1.9% 등등 삼성이 일본에서 점유율 2위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이건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플은 유난히 일본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한때 무려 73%나 넘는 점유율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니까요. 그냥 쌉니다. 일본 내에선 신제품보다 구제품이 더 인기가 많은데 이유는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약 7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구제품이다 보니 기본 가격 자체도 저렴해서 싼 건 만원대면 아이폰을 구매할 수 있죠. 여기서 차별이 있는데 70만원이 넘는 애플 보조금과는 달리 삼성에게는 고작 10만원대 보조금만 지원을 해줍니다. 이러면 누구나 다 가격도 훨씬 싸고 심지어 한일은 약간 사이가 좀 그런 분위기인데 어느 핸드폰을 살지 당연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거기다 70만원의 보조금을 자국폰이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대체 애플은 미국 건지 일본 건지 헷갈린 정도인데 이러한 이유로 현재 일본의 핸드폰 점유율은 60%가 넘게 애플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올해 10월달부터 정부에서 여러가지 혜택 지원금을 2만엔까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장 이득 보게 된 것은 보조금을 제일 조금 지원해주던 삼성이 보게 되었죠. 기술력이야 뭐 이미 세계에서 알아주는데 보조금 때문에 가격에서 밀리던 경쟁력을 이젠 거의 동등하게 맞추게 되었고 심지어는 10월 이전에 이미 점유율에서 큰 폭으로 상승시켰죠. 근데 여기에 지원금 제한까지 생기니 당연하게 삼성의 점유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역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미 OS에 익숙해졌을 테고 너도 나도 다 사과폰을 이용하고 있으니 그 인프라 자체를 무너뜨리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삼성 로고를 핸드폰에 박아놓으면 거의 사지 않을 정도라 로고까지 떼고 팔고 있는 실정이니 험난한 싸움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가격 경쟁에서 동등해졌다고 점유율이 막 미친듯이 오르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경쟁에서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고 점유율에서 2위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세대가 바뀔 차례인가? 세계 1위가 유독 우리한테서는 힘을 못 쓰던 이유는 가격 때문이지. 물론 그 나라 제품인 것도 있지만 노트 시리즈는 멋있는데 사용하기 어려워. 분위기 때문에 사기에는 너무 비싸서 결국 사과폰을 산다. 한국산 6221 사실 일본 게 대부분이다. 청색 발행 소재는 오로지 일본이 독점했고 한국은 조립할 뿐.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전 갤럭시를 판매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득이 많이 남아요. 겉보기에는 아이폰과 꼭 닮아서 둘이 구분을 잘 못합니다. 한심한 것은 손님보다 그 사이에 파고들지 않는 일본산 스마트폰이죠. 확실히 갤럭시 좋아. 써보면 알 수 있어. 실수로 구매한 사람이 많은 건가? 6.7%라니? 2위인데 점유율이 1위랑 9배가 넘게 차이나네. 개그? 항상 13% 정도 유지하던 샤프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사용합니다. 물론 라인도 좋아합니다. 4억대 이상을 출하했다는 그 갤럭시? 출하는 아무 의미 없다. 결국 팔리지 않으면 남은 재고들은 버려질 뿐. 진짜 일본인은 아이폰을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보니 나도 사용 중이네. 시기적으로 A20 출하의 효과야. 저가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코였습니다.